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응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조회수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보 데이터 여론분석 전문 홍영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년 총선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신당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국민의힘에 타격을 줄 것이냐 아니냐, 또 더불어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데 홍 기자님, 이준석 신당의 등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악재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중앙일보 단독 보도라고 해서 나왔는데, 예. 민주당 내부의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은 여당보다 야당에서 더 많이 이탈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앙일보 기사죠. 뭐 중앙일보가 분석한 게 아니라 야당 내부의 자체 를 자기네가 입수해봤더니 뭐 그렇다. 자체 조사 결과인데 화들짝 놀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뭐 그런 거다 보니까 이 기사가 맞다면 민주당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얘기도 되는 거죠. 네. 네. 끝입니까? 아니 계속 질문하세요. 네네네.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왜 그 민주당이 타격인지 그게 궁금하니까요. 왜 민주당이 타격이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민주당이 타격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뭐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지금 정당 지지율은 뭡니까? 이 전화면접원 조사에서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한 2, 3% 정도 더 높다. 높은데 희한하게도 심판이냐 이 지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심판론이 더 높아요. 네. 높은데 그게 이제 뭐 작게는 뭐 한 4, 5%, 뭐 많게는 뭐 한 7, 8%까지도 높다. 그런데 정권 심판 정서가 뭐 이번에 보니까 이제 갤럽에서 얼마 나왔죠? 그 한 7, 8% 나온다. 다른 조사들도 뭐 그 정도 나오죠.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갤럽에서 정부 지원 40%, 정부 견제론이 46%로 나왔습니다. 46%죠. 네. 그러면 실제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거의 뭐 한 15% 가까이 나오죠. 네. 15% 가까이 나오죠. 10몇 프로 나옵니다. 10몇 프로 나오죠. 10몇 프로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분들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오고, 그 정도 안 나오고 있는 거는 정권 심판론자들의 생각이 민주당한테는 그렇게 강렬하게 호감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여당과 이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은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정부와 신당에 대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 정서가 갖고 계신 분들이 여당은 안 찍는다는 거죠. 여당은 안 찍고 그러면 야당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야당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면 야당도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다.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이준석 신당 쪽으로 많이 갈 거다.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궁금한 건 뭐 연령이나 직업이나 뭐 지역적으로 본다면요. 연령은 지금 이제 무당층이 많은 20, 30대가 많겠고, 지역은 뭐 제가 볼 때는 무당층이 또 호남에 많아요. 호남에 많고, 호남도 영향을 받네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 또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은 또 지금 이제 뭐 친문이나 반명 분위기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어쩔 수 없이 그 민주당을 수도권도 영향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많고. 그렇죠. 수도권은 예.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네. 수도권은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그 중도층들이 그 이준석 신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있죠. 예. 이동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이고 실제로 이준석 신당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지는 모르는 거기 예. 때문에 뭐 이준석, 유승민 실제 파괴력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근데 궁금한 것은 여하튼 국민의힘 전 대표입니다. 아니 이준석 신당이 등장하면 그래 국민은 큰일 났네. 윤석열 대통령 큰일 났네. 김경은 대표 큰일 났네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조사 결과 그것도 민주당에서 한 조사입니다. 그 결과대로 또 중앙일보 보도대로라면 오히려 지금 긴장하고 화들짝 놀라야 되는 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네요. 그 국민의힘도 긴장을 해야죠.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전 대표였으니까 뭐 그러니까요. 그건 뭐 긴장을 할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 보면은 정권 심판론자들은 상당히 그 상대적으로 정권 그 지원자들에 비해서는 좀 이질적이다. 예. 이질적이고 이제 민주당 쪽으로 뭉쳐 있진 않다. 근데 반대로 정권에 대한 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지원론자들은 국민의힘 쪽으로 상대적으로 좀 단단하게 뭉쳐 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율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단 말이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이완될 가능성은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는 좀 적다. 예.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준석 신당이 출연한다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할지 어떨지 또 실제로 그 파괴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중앙일보 보도에 따라 알려진 걸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더 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도 그럴 수 있는데 자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 거예요.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실제 파괴력 데이터상으로 예측해보고 분석해본다면 실제로 뭐 어느 정도 될까요? 태풍일까요? 미풍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누가 참여할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예. 아직은 모르는데 그래도 여하튼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것만은 분명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준석 한 명 갖고는 뭐 될 거. 이준석이 예. 만약 혼자 1인 정당이다 그러면 무슨 파괴력이 있겠어요. 파괴력 하나도 없지. 뭐 누가 파괴력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만나서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무슨 뭐 금태섭 양양자 뭐 예. 이거 다 모을 수 있다. 또 모아야 된다. 뭐 유승민 뭐 모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같이 없을 것이다. 그러고 이제 이쪽 야당에서는 누굽니까? 저기 이상민 뭐 예. 내지는 뭐 조응천 이런 분들이 특히 이상민 의원은 열려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고 뭐 그러면 이쪽 지금의 반명 내지 비명계 계열 의원들도 뭐 같이 모인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여 비야 뭐 그러니까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그 반여 비야의 제3당이 결집이 되는 거죠. 제3지대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예. 거죠. 그럴 때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준석, 그럴 때는 이준석이라는 분은 그 완어부댐이에요. 예. 완어부댐인데 지금 제가 이제 뭐 유승민 의원도 뭐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얘기를 안 했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분들 보면 이준석, 유승민 빼놓고 금태섭, 양양자, 조응천, 뭐 이상민 다 어느 정당 출신이에요. 다 국민의힘 보수정당 출신입니까? 아니죠. 금태섭 씨가 언제 국민의힘 가입했어요?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어요. 그냥 민주당 탈당한 다음에 네. 윤석열 대통령 지원을 했을 뿐이지. 네. 그리고 양양자 의원도 어느 당으로 당선됐어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잖아요. 조응천, 이상민은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고. 예. 그러면 오히려 이쪽 사람들이 더 관심 갖고 있다. 오히려 이쪽에서는 지금 유승민 하나밖에 없는데 예.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이쪽에서 더 관심 갖고 있다. 그럼 지금 아까 얘기한 제3의 빅텐트가 민주당에서 떨궈져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한 빅텐트가 더 크다. 예.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계산 하나마나 민주당 쪽에 타격이 더 가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비명계가 나오니까 더군다나
민주당의 타격을 받는 그런 그렇죠. 조사 그러니까 결과로 나타날 수도 결과적으로는 있다. 이 비명계와 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예. 그거고, 그리고 금태섭 양양자 신당과 이제 또 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관건이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유승민 두 분 갖고 신당 만드는 거는 그다지 파괴력이 없죠. 여하튼 제3지대에 모일 만한 사람들이 다 모인다면 그나마 그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 모인다면요. 다 모인다면 뭐 꽤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이번 선거에서 특히나 뭐 예전에도 총선 앞두고는 뭐 제3지대 빅텐트 뭐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마다 항상 있어 왔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이번에는 더 이런 얘기가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 이번에는 비례대표 정당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텐데, 이게 지금 저번 2020년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제도에서 아직은 바뀐 게 없잖아요. 아직은 준연동형입니다. 준연동형이잖아요. 근데 준연동형에서는 뭡니까? 이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를 많이 못 가져가게 만든 게 준연동형이잖아요. 소수정당한테 유리합니다. 소수정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어요?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위성정당 만들어서 뭐 비례대표를 자기네들이 나중에 합당을 이제 추후에 합당을 한 다음에 이제 했지만 그 재미를 봤죠. 꼼수라고 욕은 되게 얻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당 다 이번엔 그런 꼼수를 안 하겠다고 양당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꼼수를 필 수는 없어요. 만약에 핀다면은 또 뭐 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그거를 지탄할 거니까. 그러면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준연동형 그 비례대표제가 그냥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소수정당 유리하게 지금 간단 말이지. 그러면은 지금으로서는 정의당만 유리하단 말이죠. 정의당만 유리한데 정의당은 연합연대정당하고 이미 선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보당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또 이제 연합을 하겠다 지금 선언을 했잖아요. 녹색당도. 그러면은 그거를 이 나머지 뭐 금태섭, 양양자, 뭐 이준석, 뭐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보고만 있겠냐 이거지.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들도 그만큼의 이 비례대표를 가져가려면은 또 빅텐트를 치는 게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 비례대표를 노리는 그 신생정당의 난립이에요. 근데 그거가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제도가 그렇게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준연동형이 아니라 뭐 이제 과거처럼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모를까. 근데 병립형으로 돌아가기도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대 양당 너희들만 배 터지게 하냐 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비례대표 정당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 됐지만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좀 심각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준석 신당이 출연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분석, 이유는 뭔지 또 무엇 때문인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